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김주임. 어느 날 이 김주임은 내가 다른 구성원들만큼, 우리 동료들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은 내향적인 성향이다 보니 초기에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워했었습니다. 또한 김주임은 다른 동료들은 일도 잘하고 또 적극적이고 뭐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뭔가 성과 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자신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김주임의 업무에 몰입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김주임은 리더와 원온원 미팅에서 자신의 이러한 고민거리를 이야기했고, 리더는 김주임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조언해 줬습니다. 리더는 김주임의 고민을 들으며 공감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김주임님에게 일을 맡길 때 보니 김주임님은 꼼꼼하고 세심해서 뭔가 누락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등등 이렇게 강점을 말해주며 격려하는 말도 잊지 않았죠. 김주임은 리더와 원온원 대화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과 같이 남들과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리더의 도움대로 일을 하니 실제로 성과가 나는 것도 보았고요. 김주임의 고민을 덜어준, 이 자신감을 심어준 원온원은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원온원은 구성원, 리더, 조직의 성공을 위해 원온원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원온원 대화를 통해 일의 즐거움, 일의 의미, 일의 성장을 포함한 이런 내재적 동기부여를 높이고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이 타성을 포함하는 외재적 동기부여를 낮출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대화의 관점이 리더 중심에서 구성원 중심으로 이동하니 원온원 대화 시간 동안 리더가 팀원에게 온전히 몰입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온원을 잘하는 대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4가지 대화 형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비전과 미션을 얼라인하는 대화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대화인 이 비전, 미션을 얼라인하는 대화는 비전과 미션 그리고 조직의 문화와 인재상의 방향성에 대한 회사와 개인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찾아가면서 하나둘씩 맞춰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과를 관리하는 대화입니다. 성과관리 대화는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화로 회사와 팀의 목표와 개인의 과업을 얼라인하는 대화, 개인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 또 과업 수행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 대화, 성과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면담 대화, 성과에 관련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팔로우업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 관계를 쌓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성공을 넘어 상대방의 성공, 우리의 성공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장을 위한 대화입니다. 성장을 위한 대화는 업무적 관점도 중요시하지만 개인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둔 대화입니다. 이 과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눔과 동시에 팀원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자는 원온원을 시작할 때 이 피해야 되는 5가지 행동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how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원온원의 목적의 핵심은 리더와 팀원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how 이전에 what, why와 이 how 이후의 것들도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원온원을 리더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팀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원온원이 되어야 이제 팀원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온원을 단순한 업무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원어원의 목적은 팀원의 성장과 몰입이기 때문에 리더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통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원어원을 통해 피드백만 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원어원을 위해서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며 팔로우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리더의 호기심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원 대화에서 리더의 호기심은 팀원을 향해야 하며 또 리더의 호기심이 과업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순간 이 리더의 생각이 정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원어원을 처음 시작해 본다면 무조건 잘하려는 것보다 위의 5가지 행동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실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원어원 대화를 조직에 적용할 때 몇 가지 팁을 안내하는데 우선 원어원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리더와의 대화를 한다는 것부터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어원이 정답을 찾기 위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어원 대화를 할 때 무조건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또 대화의 대상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진정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원어원을 위해서는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어원 시간을 정기적으로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되 정해진 시간 외에 팀원이 필요할 때도 수시로 만남이 가능한 환경 설계의 중요성도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이 원어원을 하다 보면 이 팀장님들이 정말 바쁜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언더백 기업일수록 이 팀장님들은 이 실무도 같이 하면서 사람도 챙기느라 정말로 24시간이 모자른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 일의 의미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MZ 세대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며 또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이 팀장 리더십과 원어원 대화의 노하우는 이 가인즈 캠퍼스 추천 강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